그러면 변이와 자연 선택에 대한 내용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 변이가 뭔지 배울 거예요. 너그 돌연변이 이런 말 들어봤지? 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 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말하거든? 그래서 그 변이가 뭔지 배워볼 거고,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잘나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우리가 잘나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이 환경에 적합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연이 선택해 준 거지 그 개체가 잘난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진화론의 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어떻게 진화가 일어나는 건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 변이부터 좀 보시면, 변이라는 건 같은 종 내에서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랑이의 피부색은 약간 밝은 노란색이고 사자의 피부색은 갈색빛이다,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 변이가 다양하다 이러면 돼, 안 돼? 호랑이와 사자는 같은 종이 아니잖아.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종, 이게 엄청 키워드야, 얘들아. 같은 종 내 형질의 차이를 우리는 변이라고 말하는 거고, 당연히 유전적으로 변이입니다. 이런 변이는 왜 생기냐면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고, 이 유전적 다양성이 진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변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형질의 차이가 없잖아? 그럼 진화가 일어날 건덕지도 없다는 거야. 방금 우리 대멸종 배웠잖아. 완전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누군가가 다 뒤졌어. 근데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는 애들은 오히려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종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형태가 됐었거든? 생물 다양성이 결과적으로는 증가하는 상승 곡선이 되는 거였잖아. 급격한 어떤 위기가 처했을 때, 처했지만 다시 누군가 살아나고, 처했지만 다시 어떤 종의 수가 늘어났단 말이야. 종속, 과목, 강문계죠. 종속, 과목, 강문계. 고양이과, 개과 이런 것처럼. 그 다음 또 뒤졌지만 다시 살아나고, 뒤졌지만 다시 살아나서 결과적으로 생물 다양성은 지금 증가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양하지 않았어. 다 똑같이 생겼었어. 그러면 진화라는 게 일어날 수 없고 적응이라는 게 일어날 수 없어서 다 뒤지고 끝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변이가 일단 다양해야 진화도 일어나고 말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종, 무당벌레의 딱지 날개를 비교하는 것, 앵무새의 날개, 깃털, 새를 비교하는 것. 자, 그러면 이런 변이가 왜 나타나냐? 그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돌연변이와 유성생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연변이는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지 않던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면서 자손에게 유전되는 것을 말해요. 갑자기 새로운 게 툭 튀어나온 거야. 엄마 아빠는 흰색밖에 없었는데, 아니야, 엄마 아빠는 푸른색이었는데 갑자기 흰색이 튀어났대. 그럼 이 흰색이 바로 새로운 변이라는 겁니다. 됐죠? 근데 유성생식은 뭐냐면 다양한 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유전자의 조합이 생기면서 다양한 조합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A형과 B형이 결혼을 했어. 근데 O형이 태어날 수 있잖아. 이거는 돌연변이가 아니야. 엄마는 A형, 아빠는 B형이지만 나는 O형일 수 있어. 이거는 엄마, 아빠가 이미 갖고 있던 게 다양한 조합이 된 거지. 근데 돌연변이는 어떤 느낌이냐면 AO랑 BO가 있었는데 갑자기 CO가 태어나는 거야. 엄마, 아빠가 갖고 있지 않던 C라는 유전자가 생기는 거야. 그런 게 돌연변이야, 얘들아. 이해됐으니까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얘들아, 변이 중에서는 비유전적 변이도 있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배울 진화 과정하고 전혀 관계없어. 비유전적 변이는 환경의 영향에 따라 후천적으로 뭔가 획득한 형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설명하는 진화랑 전혀 관계없습니다. 왜냐면 후천적인 건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전적인 건 유전되지 않는다. 훈련으로 발달된 근육이 자식에게 유전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린 홍학의 몸은 회색깔이야.
근데 먹이의 종류, 뭘 먹느냐에 따라서 붉은 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물려받는 게 아니고 먹이의 종류에 따라 생긴 변화라는 거야. 됐죠? 어린 홍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연 선택이 있는데요.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라는 거는 다 다른데 개체마다 환경에 다르게 적응을 하게 되더라. 그랬을 때 환경에 적응에 유리하게 생긴 애가 살아남기 때문에 그 살아남은 애가 자손을 더 많이 남기게 되는 걸 자연 선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얘들아, 초록색이 좋은 거야? 파란색이 좋은 거야? 니는 무슨 색 좋아하나? 파란색. 니 파란색 좋아하나? 니는? 니 파란색 좋아하나? 그럼 니 초록색으로 태어나고 싶노? 파란색으로 태어나고 싶노? 초록색 태어나? 초록이로 태어나고 싶나 니는? 둘 다 싫나? 약간 백규 닮은 거 같은데? 백규야, 표정이 니 좀 닮은 거 같은데? 아니가. 자, 봐봐 얘들아. 그럼 초록이든 파랑이든 아무튼 태어났다고 쳐. 근데 이 애벌레가 살아야 되는 환경이 초록 잎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초록이는 눈에 잘 안 띄는데 파랑이는 눈에 잘 띄잖아. 그러니까 파랑이가 계속 잡아먹혀가지고 나중에 초록 세상이 됐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같은 종에서 형질의 다양성이 있었다. 이게 다양한 변이가 있었다는 거지. 잡아먹는 사람을 포식자라고 말하고요. 잡아먹히는 사람을 피식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에 덜 띄는 피식자가 더 잘 살아남게 돼서 그 초록색이 살아남았다 이겁니다. 야, 그러면 초록색이 더 잘나서 살아남았다고 할 수 있어? 초록색이 더 잘난 게 아니야. 그냥 유리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초록색이 유리한 거고 적합한 거야. 이 환경에 적합했던 거야, 살기가. 얘가 살아남았다 해서 고등하다고 할 수 없고요.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좀 푸르딩딩한 환경이었다면 그때는 푸르딩딩한 놈이 살았겠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 보시면 자연선택 과정에서의 모의 실험. 빨간색 도화지가 놓여있는 상황이었고 내가 3가지 색깔 과자를 10개씩 올려놨대요. 그리고 눈을 잠깐 감았다가 눈을 딱 떴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애를 1개 집어서 밖으로 꺼냈대요. 그럼 일단 눈을 감았다 뜨면 빨간 도화지니까 빨간색은 눈에 잘 안 띄겠지 얘들아. 노란색하고 초록색이 먼저 띄겠지. 그럼 걔를 잡아먹었다는 거야. 눈에 띄는 애 먼저.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남은 애를 같은 수에 이제 남은 수를 추가해서 잘 섞어줬대요. 자, 그럼 빨간색 도화지는 내가 주어진 환경이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 색깔은 빨, 노, 초 이러한 다양한 변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 그랬을 때 먼저 눈에 띄는 과자를 1개 집어서 도화지 밖으로 꺼냈다. 그럼 포식자가 와서 잡아먹었다는 거죠. 됐나? 그리고 남은 애는 추가를 해줬다. 이거는 이제 그 남은 놈들이 새끼를 낳고 증식을 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자, 그래서 빨간 도화지 상황에서는 빨간색이 개수가 늘어납니다. 초록색 도화지 상황에서는 초록색이 점점 늘어납니다. 자연 선택됐기 때문인 거죠. 됐나? 자, 요 해석 너무 중요해. 과자가 놓인 도화지는 환경을 의미하고요. 도화지 색을 바꿨다는 건 환경을 변화시켰다 이 말인 거야. 과자의 색깔들은 변이를 의미하고요. 과자를 꺼냈다라는 건 잡아먹었다, 포식했다 요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과자를 추가했다는 건 자손을 남겼다, 증식했다 요런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이 어떤 것에 매칭이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예시들을 좀 보시면 딱정벌레 집단이 있었어. 근데 산불이 발생해가지고 토양이 검게 변해버린 거야. 그럼 검은색이랑 밝은색 중에 누가 잡아먹히기 쉬워? 밝은색이 잡아먹혔겠지. 그래서 어두운 색깔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거야. 방금 한 거랑 똑같지 얘들아? 됐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볼게. 항생제 내성세균이 자연 성택되는 과정.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처리하는 환경에서는 항생제 내성세균 집단이 형성이 되더라. 자, 그게 뭔 말이냐? 일단은 지금 대부분은 내성이 없는 놈인데 내성이 있는 애가 일부 있죠. 항생제 내성세균이라는 건 항생제에 저항성이 있다. 항생제가 와도 얘가 죽지 않는다는 거야. 저항한다는 거야. 얘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겼어. 근데 항생제를 내가 처음 먹었어. 복용을 했어. 그럼 내성이 없는 애들은 다 죽었겠죠. 내성 있는 애만 살아남았단 말이야. 그게 반복돼. 그러면 내성 있는 애만 남아있겠지. 그래서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항생제 내성세균 집단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야. 내성 없는 애들만 계속 죽어가지고. 됐나? 근데 얘들아, 빈출 오답이 뭐냐면 항생제를 처리한 후 자, 얘들아, 이 문장 맞는 말 같아? 틀린 말 같아? 자, 항생제를 처리했을 때 항생제 내성세균이 아예 없었다고 쳐봐. 그럼 그냥 다 뒤지고 끝나는 거야, 얘들아. 항생제 내성세균은 이미 존재했어. 항생제를 처음 사용하기 그 이전에 이미 얘가 존재했어요. 이미 있어야 얘가 살아남아가지고 진화의 원동력이 될 거 아니야. 없던 애가 항생제를 뿌리다 보니까 항생제 내성 있는 놈이 생긴 게 아니야. 이미 항생제 내성이 있었던 애가 살아남은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나? 오케이. 엄청 빈출 오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모양 적혈구가 있는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적혈구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산소 운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모세혈관 막아서 뇌출혈 와서 죽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악성 빈혈입니다. 적혈구가 요따구로 생겼어요. 근데 이런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평상시에는 정말 비실비실하고 악성 빈혈이니까 맨날 어지럽다 그래. 맨날 어지럽다 막 운동도 잘 못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비실비실하고 일도 잘 못하고 맨날 누워있을 거야. 근데 이 말라리아라는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아프리카에서는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일반 다른 지역보다 좀 높게 나타난다는 거야.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생존에 불리한 안 좋은 거잖아. 근데 말라리아가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 우월하니 얘가 우월하니 이런 걸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주어진 환경에 따라 뭐가 유리할지는 알 수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원래 돌연변이로 나타난 것이고요. 생존에 불리한 형태입니다. 근데 말라리아 원충이 적혈구에 기생하거든요. 근데 적혈구가 요따구로 생겨서 말라리아 원충이 기생을 못해. 그래서 얘는 말라리아에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에 말라리아 질병이 한번 돌잖아? 그러면 정상 남자들이 싹 뒤지는 거야. 이 평상시에 비실비실한 남자들만 살아남는 거야. 말라리아 병이 한번 싹 돌면. 그럼 이 비실비실한 놈만 남았으니까 뭐 여자들이 선택권이 없어. 이제 얘랑 이제 애를 낳는 거야. 그러면 또 그 말라리아
저항성이 있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자식이 또 태어나겠죠. 됐나? 그래서 이런 적혈구에 기생하기 때문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는 말라리아에 잘 걸리지 않는다. 말라리아에 저항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우월하고 고등하고 이런 게 없다. 적합하다. 그 환경에 유리하다. 이런 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얘들아, 진화라는 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생물이 변화하는, 오랜 시간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생물이 변화하는 걸 말하는데요. 다윈 아저씨가 자연선택설이라는 것을 주장하셨어. 자, 이거 외울 거야. 과잉 생산했더니 다양한 변이가 생겼고 그로 인해 생존 경쟁하고 자연선택돼서 진화가 이루어지더라. 이거 순서대로 암기할 거예요. 매칭할 수 있어야 되거든, 순서대로.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일단 과잉 생산, 주어진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를 낳아.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엄마는 7째야. 옛날 사람들, 우리 할머니 세대들을 보면은 최소한 4, 5, 많으면 막 7, 8, 9, 10 이렇게 낳았단 말이야. 지금도 뭐 개 같은 거 보면 엄청 새끼를 많이 낳잖아. 햄스터 같은 거 보면 새끼 엄청 많이 낳잖아. 걔들은 과잉 생산을 해. 과잉 생산을 하면 뭐가 좋으냐?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단 말이야. 힘센 놈도 있고 똑똑한 놈도 있고 센스 있는 놈도 있고 다양한 형질들이 태어나. 그랬을 때 어떤 환경이 사실 주어질지 모르잖아. 그 주어진 환경에서 먹이나 서식지, 배우자 같은 걸 차지하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하는 거지. 그럼 경쟁을 했을 때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이 결국에 살아남고 그 살아남은 애가 자손을 남기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네가 잘나서 살아남은 거 아니고 그냥 자연이 니를 선택해 준 거다. 네가 자연에 적합했을 뿐이고 우리는 뭐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주어진 환경이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얘네들이 자손을 남기잖아. 걔가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하다 보면 그 형질을 가진 개체 비율이 높아지면서 진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종의 분화다라고도 표현해. 종이 나뉘어졌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그림 보면 많은 수의 기린이 있었대. 짧은 놈도 있었고 긴 것도 있었고 다양한 변이가 존재했대. 근데 먹이가 위쪽에 있었나 봐.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짧은 기린은 먹기가 불리했잖아. 그래서 목이 긴 기린이 자연 선택된 거야. 근데 그럼 목이 긴 키 큰 사람이 애를 낳으면 키 클 확률이 높을 거 아니야. 뭐 작은 놈 한두 명 태어나서도 걔는 또 못 먹고 뒤졌겠지. 또 그럼 그 남은 애들가 새끼를 낳으면 또 키 클 확률 높고 키 클 확률 높고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키가 큰 놈만 있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목이 긴 기린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면서 목이 긴 애들이 번성해서 그런 목이 긴 종이 생겼다는 거지. 지금은 뭐 남자들도 키가 뭐 한 150에서 2m까지 엄청 키가 다양하잖아. 근데 진짜 뭐 한 180 밑으로는 다 죽는 환경이었다 쳐봐. 그럼 180 밑으로는 계속 죽어가지고 이제 180 이상들만 남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큰 종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어떤 환경에서는 키 큰 놈들은 막 다 목에 걸려가지고 다 뒤지고 한 160 이하만 살아남는 상황이었다 쳐봐. 그럼 150에서 160만 살아남았겠지. 그러면 키 작은 종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자, 근데 얘는 한계점이 있었는데 다윈은 이제 유전의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어. 그 당시에 멘델의 유전 법칙 이런 거는 나중에 나왔거든, 얘들아. 그래서 유전의 원리를 설명하지 못해서 아니 애초에 다양한 변이라는 게 왜 존재하는 거야?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어.
자손에게 전달되는 원리, 즉 유전의 원리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얘는 이 말의 뜻은 용불용설, 많이 사용하는 기간은 발달하고 그렇지 않은 기간은,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퇴화한다 라는 썰이거든. 썰. 근데 얘들아, 이 썰은 현대 인정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다인의 자연선택설하고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 옛날에는 막 서로 누가 내가 맞니 네가 맞니 하면서 싸웠었단 말이야. 근데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쌤이 한 중2 때부터 여기 손가락에 굳은 살이 있었어. 그럼 쌤이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은 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있을까? 없지. 이건 내가 그냥 후천적으로 얻은 거니까. 맞지? 김연아는 스핀을 하도 많이 돌아가지고 장기가 살짝 돌아가 있대. 그 스핀하는 방향으로. 그럼 김연아가 애를 낳았어. 스핀 장기 돌아가 있을까? 아니라는 거지. 맞아? 근데 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많이 사용하는 기간이 발달하잖아. 그게 또 자손에게 유전되고 그런 식으로 발달이 되어 갈 거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 형질인 거고,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을 우리는 획득 형질이라고 말해요. 됐어요? 오케이. 자, 다양한 생물의 출현과 진화를 보겠습니다. 지구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해왔다. 썬캄브리안 시대 말에도 빙하기 있었고, 고생대 말에도 빙하기 있었고, 중생대는 빙하기 없었고, 신생대 말에는 빙하기가 4번이나 있었어. 계속 기후가 바뀌었었어. 그런 환경 변화의 상황에 따라 누군가는 멸종했지만 누군가는 살아남으면서 진화의 방향이 결정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파충류의 시대가 있었고, 파충류 시대가 지나고 지금 포유류의 시대가 되었잖아. 만약에 공룡이 지금도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해봐야 되라. 우리가 무슨 마치 소인 사람, 거인국, 소인국 이런 것처럼 우리가 소인국의 사람인 것처럼 겁나 숨어서 댕겼겠지, 공룡을 피해서.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종으로 진화한 핀치새가 있는데, 갈라파고스 제도의 섬이 있었어. 갈라파고스 새가 갈라파고스 군두섬이 이렇게 각각 있었는데, 이 섬들은 서로 왕래가 안 됐어. 여기 살던 애가 여기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각각의 섬에 고립돼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어. 근데 어떤 섬은 선인장이 많은 거야. 그럼 선인장이 많으면 그 가시를 피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선인장 열매를. 그래서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졌어야 됐어. 단단한 씨가 많은 섬에서는 걔를 깨부셔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애만 살아남았어. 그래서 이 갈라파고스 군두섬은 각각 먹이 환경이 달라서 그 먹이 영광에 적합한 부리를 가진 애가 살아남았다, 이 말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25쪽, 27쪽 풀어주세요.